지난 6월 시내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주 행위에 참여한 16명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부산 기장과 중구를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부산의 모든 지역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해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더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시설 개선이나 한시적인 소비 촉진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시내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사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이 당시 폭주 행위에 참여한 16명을 붙잡아 모두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무리지어 터널을 달리다 갑자기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교차로에서는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속칭 원돌이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9일 새벽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오토바이 폭주족입니다. 이들은 북구 덕천동에서 해운대 송정해수욕장까지 무려 3시간 동안 폭주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모두 붙잡혔습니다. 폭주행위를 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또는 번호판에 번호를 덮어서 은닉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사전에 한 것이죠. 16명이 참여한 폭주족의 주도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20대 A씨. A씨는 SNS나 단체 대화방, 위치 알림앱을 이용해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무면허는 물론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주 행위는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폭주를 주도한 A씨는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제하고 제재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어떤 공적 가치 실현이나 보장. 경찰은 오토바이 무질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2일 오전 부산지검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 힘을 창립하고 이 포럼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럼 교육의 힘 이사장을 맡은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등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부산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네,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에 지정돼 있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모든 지역의 규제를 풀게 될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역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거래 절벽을 넘어서 지금 빙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급등의 여지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래 급감으로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현재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 절벽 상황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은 다 지금 규제가 풀렸는데요.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빙하기 상황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들이 매수세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지가 나빠지면서 사실은 지금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하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 연준이 지금 고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것은 미국의 인플레 상황을 2% 정도로 지금 잡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인플레 2%를 잡겠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마 계속 금리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내지는 전보 스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미국 연준의 소위 고금리 정책 상황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규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 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좀 요하는 상황 뒤에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LG엘로비전 부산방송은 부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협업해 데이터로 지역사회 현안을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바라본 부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통시장의 상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소비의 활성화, 전통시장은 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018년 3,400여 개였던 부산 전통시장 내 빈점포 수는 2019년 3,700여 개, 2020년 3,900여 개, 2021년 4,032개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중소형 전통시장의 경우 공실률이 28%에 달해 상권 침체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내 중소형 시장을 대상으로 인구와 주변 상권, 인근 관광자원 등을 분석했더니 각기 다른 특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시장의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40, 50대에 집중돼 있었고 1인 가구보다는 부부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다른 시장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도보거리에 학교가 30곳으로 많았고 역사 관광지가 다수 분포돼 있었습니다. 역사 관광지 투어를 이제 시장과 결합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50대 중장년층의 이런 문화 생활도 고취시키고 10대 청소년들의 시장 유입을 자연스럽게 이끌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 개선이나 한시적인 소비 촉진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몰 사업처럼 기간이 끝나면 사라져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시도가 눈길을 끕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한 부경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30 세대가 바라본 전통시장의 모습은 어떻고 이번 결과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요새 샛별 배송 같은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체인점 마트나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가 대학가고 또 원룸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있는 마트에서 보통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고 이렇다 보면은 좀 남는 게 걱정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뒤처리 같은 것들이 조금 난감해지니까 좀 소분 판매가 되어 있는 마트를 보통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마트나 약간 이런 곳은 정찰제로 가격 표기도 참 잘 돼 있고 할인 같은 이벤트도 많은데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 하다 보니까 일단 혼자서 시장을 이용해 본 경험도 없기도 하고
특히 약간 현금 같은 걸 잘 안 들고 다니는데 뭔가 시장에서 카드 결제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잘 이용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중소형 시장인데 자생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시장,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특별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시장을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광안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광안시장은 좀 주변에 일단 광안리라든지 좀 접근성이 좋은 관광지가 있고요. 그리고 광안 종합시장이라고 해서 요 근래 좀 2030 세대들에게 좀 인기 있는 뭐 디저트 카페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러한 발달하고 있는 가게들이 좀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1인 가구 그리고 좀 접근성이 쉽다. 동래구가 되게 부산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동래시장 주변에 한 도보 15분 정도 되게 역사 관광지가 3군데가 있어서 이제 그거와 결합해서 역사 관광지 투어를 이제 시장과 결합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목골시장에 맛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또 남구에는 어디고라는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목요일마다 매주 할인 쿠폰을 발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상생해가지고 목골시장에 있는 많은 맛집들을 어디고에 이제 입점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상생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제 인구 데이터라든지 상권 데이터라든지 이제 알면은 이런 마케팅이 효과적이겠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인분들에게도 이제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의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조금 좀 연령층이 높다거나 이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고착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활성화 방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제공함으로써 이제 좀 시장 활성화에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각 시장들마다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제대로 된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생들의 이런 시도를 좀 더 발전시켜서 실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보다 자세한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29대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회장으로 이재승 동의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고운홀에서 열린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회장 이 취임식에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심윤정 해운대구 의장,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연합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로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주민들의 지역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제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용역 검사를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리모델링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건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진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아갈 것이고. 부산 진구의회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박람회 유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박람회 유치가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진구의회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의 의지를 모았다며 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 진구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가 발견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타살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먼저 숨진 A씨의 귀금속이 사라졌고 빌라 주변에서 10대 딸인 B양의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정밀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